안녕하십니까? 김주환입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소통 명상은 한마디로 마음 근력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음 근력은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인데요. 학자들은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고 합니다. 몸의 근육처럼요, 마음 근력도 훈련해서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기 전에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일을 잘해.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잠재력을 발휘해. 선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 그게 아니다. 훈련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열심히 훈련하면 근육도 붙고 여러 가지 강해지고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도 그러한 근력이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음 근력에는 자기조절력, 즉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 그래서 끈기도 발휘하고 과제 지속력도 발휘하고 집중력도 발휘하고 또 감정 조절력도 발휘하고 충동 통제력도 발휘하고 이게 다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게 마음 근력의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로는 대인 관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죠. 그래서 타인의 의도도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도 잘 인지하고 그래서 설득을 잘하고 리더십을 잘하고 하는 이게 대인관계력인데 이것도 마음 근력의 두 번째 큰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요, 자기 동기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력은 그야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도 발휘하고 예측력, 판단력도 발휘하고 의사결정도 잘하고 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똑똑한 거 아니야?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이랬던 많은 요소들이 사실상 그런 인지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마음 근력이다. 특히 자기 동기력이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합쳐서 마음 근력이라고 해요. 마치 몸에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코어 근력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큰 덩어리가 세 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자기 조절도 잘하게 되고요. 대인 관계도 잘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기도 잘 부여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바로 뇌과학들이 밝혀주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을 발휘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뇌는 어느 특정 부위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잘 던지려면요, 발 근육, 어깨 근육, 허리 근육 다 써야 돼요. 하다못해 젓가락질 할래도요, 손가락 근육, 여기 근육, 이쪽 근육 다 써야 돼요. 즉 근육도 망을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뇌에 요 부위, 저 부위 여러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감정 통제력이다 하는 것은 여기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있습니다. MPFC라고 합니다. 그 내측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위아래 요 네트워크예요. 요 아래 위. 그래서 위쪽으로 되는데 거기서 집중력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감정 조절력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항상 가운데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끼는 중요한 허브가 바로 내측 전전두 피질, 즉 MPFC입니다. 그 MPFC를 강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조절력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능이 잘 발휘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대인관계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고 남을 잘 알아차리고 이 소통 능력, 대인관계력, 관계 능력 그거는요 마찬가지로 또 MPFC와
그 옆에 측두 옆쪽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네트워크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인관계력도 MPFC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동기력, 뭐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고 하는 거예요. 아, 마음 근력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측 전전두피질 딱 하나야. 네, 그것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1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MPFC, 내측 전전두피질,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거.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 뇌과학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 기반으로 MPFC 이거를 강화시키는 그 좋은 방법이 명상이다 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지난 수십 년간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MPFC 내측 전전두피질은요, 편도체라는 저 속에 변연계라고 하죠. 부정적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거기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편도체를 아믹달라라고 하는데, 즉 편도체랑 내측 전전두피질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즉 온갖 부정적 정서요. 그것 때문에 편도체가 쫙 올라가면 전전두피질 기능은 저절로 툭 떨어집니다. 거꾸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 전전두피질 기능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MPFC 기능을 올리려면, 그걸 강화하는 훈련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편도체 안정화. 둘째,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 두 가지 요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각 문화권에서, 각 종교에서 발달시켜왔던 이 명상법들은요, 다 편도체 안정화 아니면 전전두피질 활성화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퍼졌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할 겁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편도체 안정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라는 게 참 신기해서, 그럼 한번 안정화시키면 계속 안정화되냐? 물론 아니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에 가서, 헬스장 가서 막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운동하면 일단 근육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펌핑 효과라고 하죠. 예? 근육에 막 혈액이 모이고 이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곧 해보실 텐데, 호흡 명상 하면 편도체 일단 순간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근데 순간적이에요. 좀 지나면 다시 활성화돼요. 펌핑 효과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하면 근육도 커지듯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생기고 강화가 돼서 웬만한 자극에는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웬만한 뭐 걱정거리에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물론 좀 생각은 나지. 하지만 막 불안하고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뇌과학자들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는 플라스틱에 명사형 ITY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플라스틱처럼 성형이 된다, 변한다. 그래서 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뉴로플라스티시티.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뇌를 그 방향으로 자꾸 쓰면요, 그게 그대로 굳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굳어지는데, 짧으면 8주, 길면 12주.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물론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는 그 속도는 뇌 부위마다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정말 명상 때문에 내가 좀 멘탈이 강해졌어, 마음 근력이 세졌어, 이 정도 되려면 짧으면 2달, 길면 석 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신경 가소성, 즉 뉴럴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거예요. 뉴런들이 이렇게 시냅스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 자극을 쓰면, 그 부위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결망이 강화가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은 좋은 방향, 나쁜 방향 다 생겨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걸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편도체를 강화시킨 그런 훈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가 많이 나고요. 예를 들어 학생 중에 굉장히 많아요. 시험 불안증. 뭐 수학 시험지만 받아들면 손발에 땀이 차고 막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훈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뇌에 수학 시험지라는 자극물이 주어지면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불안증. 그럼 어떻게 돼요? 편도체가 확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전두피질 기능 확 떨어져죠. 전전두피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풀이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집중력이라니까요. 게다가 타인의 의도 파악, 출제자 의도 파악 해야 되지. 문제를 풀잖아요. 이 모든 게 전전두피질인데 불안해지니까 기능이 훅 떨어져서 시험 불안증 생기면 시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능력 발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수험생이 시험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 불안감이나 분노가 느껴지면 여러분의 능력은 무조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뇌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전전두피질을 활성화되는 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지를 받았는데 편도체 차분해지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돼서 집중력 생기고 문제 해결력 생기고 시험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상 훈련을 통해서 학생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고 운동선은 실제로 운동도 더 잘하게 되고 뭐 리더십도 발휘하고 영업사원들은 영업 실적도 올라가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마음 근력의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반응, 이 부정적 정서가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피질 활성화되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이런 건강한 마음 근력을 갖게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해보실 겁니다. 12개 강의마다요, 이 뒷부분에는 명상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종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해보시고 내가 도움이 된다 하는 건 계속 반복해서 석 달 동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호흡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됩니다. 제대로 앉는 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리니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자, 크게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크게 끝까지 들여 마시고, 자, 따라서 들여 마셔요. 계속 들어와요. 자, 끝까지 들어왔죠?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거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멈추고.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는 의도된 호흡입니다. 자, 내가 들여 마셔야지. 호흡 훈련은 의도하지 않은 호흡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의도된 호흡 해봤죠? 내쉰 다음에는 호흡을 그냥 놔둡니다. 호흡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립니다. 내가 들여 마시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내가 내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즉 나의 주의, attention, 주의를 내 호흡에 둡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들여 마셔야지, 내쉬어야지가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너무 쉽죠.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아, 호흡 들어오네. 아, 호흡 나가네. 호흡 훈련 틈틈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